네,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장성호 배재대 교수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경제혁신의 청사진 3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물론 경제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어떤 뭔가 정책적인 공약 실패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네.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국민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이 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개발계획. 더 늦추는 것이 아니고 정치의 본령은 결국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도 있고 국회도 만들고 정당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부도 지금 꾸려가는 것이 권력 투쟁이 아니고 네.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하지 않았거든요. 예.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가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단지 지금 5년 임기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1년이나 지났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의 업적을 하고 국민들의 어떤 경제 개발이라든가 과거에 했던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더 키워주는 그런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정권이라든가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그런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보상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 적절한 시점에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해 경제 성장률 2.8%라고 하고 무역 트리플 크라우드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사실 그렇죠. 글쎄였단 말입니다. 예. 적절한 시점에 좀 발표가 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 계속 창조 경제만 이제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이제 구체성도 떨어지고 그렇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진전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제 분명하다. 그런데 여전히 그 목표 수치 지향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지난 정부 때 사실은 이명박 747 전 대통령이 공약처럼. 747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예. 사실은 목표를 주시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성을 할 거냐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과거와 달리 이번에 좀 맥락을 제대로 짚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수 확대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좀 과도하게 수출 지향적으로 되어 위주로, 있고, 네. 근데 실제로 수출이 고용 유발이라든가 국내 경제는 별로 좀 보탬이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좀 온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대로 짚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수 확대가 되려면 일자리가 좋아져야 되고 또 급여가 올라가야 되고 국민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자가 돼야 사실은 그 내수가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부분은 경제 민주화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열심히 외치고 다니셨지만 경제 민주화도 함께 해서 이것을 융합시켜 나가는 쪽으로 좀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창업은 대박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자, 이번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뜻 떠오르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이게 좀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원했던 건 무엇이었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경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어떻게 다를까요? 표면상으로는 닮아있지만 50년의 세월만큼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저개발 국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정부 주도의 수출 성장으로 경제 산업화의 초석을 닦았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개혁과 균형, 내수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제도약을 이끌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 그리고 외자를 도입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외국 자본에 의존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은 수출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경부고속도로 놨죠. 철도 보완했죠. 항만시설 보완했고, 포항제철 만들어서 수출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공부문 개혁,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로 먹고 산다는 나라가 됐다고 했는데 정작 수출 잘 되면 뭐합니까? 3분의 2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에. 그나마 3분의 1을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역시 전체 중소, 중견기업의 한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러니 뭐 수출 잘 되면 뭐합니까? 우리한테 와닿는 게 없는데요. 내수와 수출의 균형 경제 이런 것들을 역점을 두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공공부문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지금 의료 민영화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올 한 해 동안 끌고 가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 공공부문 개혁도 들어가 강조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어떻게 네. 분석하십니까? 비교를 한다면요. 그 원리는 같고 패션만 틀린 거죠. 그러나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도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랑은 근본적으로 틀리지만 원리는 같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컬러풀한 그 패션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경제 발전 행태를 보인 반면에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유에서 응용, 창조. 그래서 창조 경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 5개월 동안 아버지가 해놓은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응용력. 그러나 그것이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이 3개년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응용력을 발휘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러니까 100에서 500은 만들기는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버지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이종훈 평론가님.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이자면 예. 이게 1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또는 뭐 1년 6개월 전 지난 총선 당시만 해도 경제 민주화, 복지를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방점이 성장 쪽으로 좀 옮겨가고 물론 뭐 그래야 네. 됩니다만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야권에서 와서는 그러면 민주화는 어디 갔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지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많이 차용한 그런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말이 됐죠.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국가가 뭘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 뜻대로 다 민간 기업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그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개발보다는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부득이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기왕 할 거였으면 차라리 뭐 10개년 계획도 함께 발표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좀 전반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경제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계속 지금 뭐 이제까지 해왔던 그 산업 부문 위주로 갈 건지 아니면 산업 부문 자체를 좀 더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필요성이 사실은 있는 시점이 왔거든요. 예. 과거에도 이제 뭐 우리가 중공업 위주로 이렇게 한번 전환했듯이 그런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근본적인 부분은 조금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복지 예산이라든가 그 경제 민주화 관련한 쪽 그쪽이 그 내수 성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별개에 자꾸 떼놓고 분리해서 지금 사고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또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문가들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잠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방선거 기초공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 안철수 신당은 독자 얘기를 새정치연합입니다. 이제 새정치연합이죠. 안 하겠다. 예, 독자 얘기를 가는 네. 거 정치적 모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어차피 기초선거는 좀 힘들었다. 광역에 집중할 정당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새정치연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기자회견,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뭐 성공하면 좋은데 사실은 저한테는 꼼수 정치로 비친 것 같습니다. 어제 예. 이 정당과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권력 획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권력 획득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제 그런 발표는 공격형보다는 방어형으로 하는 레토릭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명분과 신뢰에서 명분을 선택한 거지만 명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어제 발표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잠깐 듣고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어제 발표 내용입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약 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조차 지키지 않으면 중앙당이나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 없이 정말 진정한 상향 공천을 이룬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새누리당, 민주당과는 달리 기초공천 안 하겠다. 네. 기존 정당과 좀 차별화 전략을 시도한 것 같죠? 사실은 이게 민주당하고 계속 그동안에 서로 얘기를 해왔고 약속도 네.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에게 이제 기초 공천 폐지 문제를 받아라라고 계속 좀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 그 기조화에서 이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좀 의외의 선택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네. 좀 극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과정에서 그나마 제일 잘 내린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예. 이것이 민주당에 일단 상당한 압박감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느냐인데 민주당도 만약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진정으로 지방 자치제를 원한다면 사실은 새정치연합과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약속 이전에 어차피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정치로부터 좀 분리돼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당위론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예. 그렇다면 그걸 늦출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렇게 가고 무공천을 함으로 해가지고 새누리당에게 정적인 압박을 줘서 새누리당조차도 사실은 이 대열에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기초선거 공천, 정당 공천 않겠다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공식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말을 줄이다 보니까 기초선거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새정치연합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나는 이번에 새정치연합으로 거기 좀 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겨?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선거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지도를 한번 보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SBS의 조사 결과인데요. 새누리당이 43.9%, 민주당이 15.7%, 새정치연합이 15.6%로 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 연초만 해도 민주당보다 두세 개 높게 나왔는데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결과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네, 다음은 CBS의 조사 결과인데요. 새누리당 41%, 민주당 22.5%. 이 조사 결과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8.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승부수입니까? 정치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안철수 의원의 승부수였을까요? 이번 계속 여기서 밀려서는 존재감 없고 누가 나와 새정치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뭔가 다르다는 모습을 네. 이번에 보여주기 보여준 건가요? 위한. 패배한 것이 두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행태가 근본적으로는 인물이 없다. 그리고 뚜렷한 그 지역을 새로운 정책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그 두 가지 현실적인 악재가 지금 극복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철수 현상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결국은 목표가 저는 안철수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한 지금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지방선거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안철수 대통령을 향한 그 미래가 저는 조기에 꺾인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좀 더 가져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가져가면서 인물을 영입하고 정책을 다시 만들고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 지금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한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타나듯이 이미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나올지 말지 관심인데 좀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선거가 이번 선거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는
너무 늦기 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요즘 더 전에보다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다 올 수 있나요? 다 바쁘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이 있을 때 찾아가야죠. 일기예보 같은 거 나왔네요. 이제 바깥에서 할까 그러는데 자, 일기예보 얘기를 한 거는요. 네. 이제 어제 출정식을 하려면 바깥에 날씨까지 고려를 한다.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금 그런데-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죠. 예. 출마 안 할 거면. 예, 네. 그런데 당내 기류로 지금 뭐 이른바 친박의 동향 이런 네. 거는 정 의원한테 결코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승부수를 이제 던졌다고 봐야 됩니까? 예, 승부수를 이제 던진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예. 네. 그 선택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꼭 그 승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좀 출마하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 같고 예. 박심 내지 친박 쪽은 이제 친박 핵심은 네. 김황식 전 총리를 이제 미는 것으로 네, 이렇게 좀 향하고 알려져 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본선에서 경쟁을 했을 때 누가 과연 이길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김황식 전 총리가 선택이 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가족 얘기도 있고요. 또 북한이 갑자기 NLL을 또 침범을 했다고 네. 합니다. 잠시 네. 뒤에 장 교수님께 그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